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입니다. 어느덧 의사가운을 입고 환자분들을 만난 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년 남성분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의 자신감은 마음이 아닌 몸의 혈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아침 풍경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증명된 확실한 변화를 약속드립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67살의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편의상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박 선생님의 어깨는 잔뜩 굽어 있었고 표정은 무척 어두웠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주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남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내 보기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차라리 이대로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면 의사인 저로서도 가슴이 참 먹먹해집니다. 박 선생님은 안 해본 노력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몸에 좋다는 보약도 지어 먹어보고 남들이 추천하는 비싼 영양제도 해외에서 구해 드셨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발기, 부전치료제도 복용해 보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얼굴이 심하게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도저히 계속 드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속만 더부룩해져서 건강만 더 나빠지는 것 같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박 선생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밤이 두려워지고 아내의 눈을 피하게 되며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박 선생님의 생활 습관을 면밀히 분석하던 중 아주 결정적인 문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 선생님이 매일 아침 습관처럼 드시는 커피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믹스커피 2봉지를 진하게 타서 드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습니다. 달콤한 맛이 없으면 하루를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3잔에서 많게는 5잔까지 믹스커피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드시는 그 달콤한 커피가 선생님의 남성을 서서히 죽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 자체는 건강에 좋다는 뉴스를 보시고 안심하며 드십니다. 물론 커피원두 그 자체는 훌륭한 항산화 식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설탕과 프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믹스 커피나 시럽이 듬뿍 들어간 커피는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설탕과 액상 과당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혈관 내벽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혈관에 기름때를 끼게 하여 혈액이 흐르는 길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도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뻥 뚫린 8차선 고속도로처럼 혈액이 콸콸 힘차게 흐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잘못된 식습관이 지속되면 도로 곳곳에 쓰레기가 쌓이고 아스팔트가 갈라집니다. 결국 도로는 좁은 골목길처럼 변하고 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성의 성기로 가는 혈관은 우리 몸 전체에서 가장 가늘고 예민한 밑의 혈관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관보다 훨씬 더 가늘기 때문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신호가 오는 곳이 바로 아랫도리입니다. 발기라는 현상은 원리적으로 아주 단순합니다. 성적인 자극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평소보다 7배에서 8배 많은 혈액이 음경 해면체로 쏠려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목인 혈관이 좁아지고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뇌에서 신호를 보내도 혈액이 도달하지 못하니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설탕 덩어리를 매일 아침 드시면서 한편으로는 혈액순환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신 박 선생님은 크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이제 영영 끊어야 합니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커피는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커피를 더 똑똑하게 드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가루를 커피에 딱 한 스푼만 넣어서 드십시오. 그러면 그 커피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독이 아니라 죽어가는 남성을 되살리는 최고의 명약이 될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처방을 따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박 선생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들어오시는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얼굴에는 홍조가 돌았고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마다 달라지는 몸의 변화에 저도 놀라고 아내도 놀라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가 박 선생님께 처방해드린 그 가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비싼 약재도 아니고 구하기 힘든 희귀한 식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동네 마트에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카카오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마시는 달콤한 핫초코 가루나 설탕이 들어간 코코아 음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탕이나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도 100%의 순수 카카오 가루입니다. 고대 아즈텍 문명에서는 이 카카오를 신들의 음료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황제 몬테수마는 정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50잔이 넘는 카카오 음료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사들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 반드시 카카오를 섭취했습니다.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은 이 카카오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해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혈관학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세계적인 혈관 연구 권위자인 다니엘 박사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연구 주제가 바로 카카오와 혈관 내피세포의 상관관계였습니다. 다니엘 박사는 카카오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에 주목했습니다. 이 플라보노이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혈관 내벽을 자극하여 아주 특별한 물질을 생성해냅니다. 그 물질의 이름은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의학 용어라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 산화질소야말로 남성 건강의 핵심 열쇠입니다. 산화질소는 좁아지고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꽉 막힌 1차선 도로를 순식간에 4차선, 8차선 도로로 넓혀주는 교통경찰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아그라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들도 결국은 이 산화질소 작용을 인위적으로 극대화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약물은 강제적이고 일시적인 확장이기에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카카오를 섭취하여 생성되는 산화질소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혈관 확장제입니다. 따라서 부작용 없이 아주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혈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카카오만 먹어도 좋은데 왜 굳이 커피와 함께 마셔야 할까요?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 때문입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심장 박동을 힘차게 만들고 혈액을 전신으로 뿜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반면 카카오는 그 혈액이 지나가는 길인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카카오가 좁은 길을 넓혀놓고 커피가 그 위로 혈액이라는 자동차를 고속으로 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 몸, 특히 말초 혈관이 모여있는 남성의 그곳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력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 머리가 맑아지고 심장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나서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혈압이 안정되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커피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비율은 어떻게 해야 하며 언제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황금 레시피를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지켜야 할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효과가 반감되거나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올바른 재료를 고르는 안목입니다. 마트에 가시면 수많은 커피와 코코아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 몸을 살리는 진짜를 구별해내는 방법부터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커피는 반드시 원두 커피여야 합니다. 인스턴트 커피라도 알갱이만 들어있는 블랙커피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신선한 원두를 갈아서 내린 드립 커피나 에스프레소입니다. 커피의 핵심 성분인 클로로겐산과 카페인이 온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카카오 가루의 선택입니다. 제품 뒷면에 성분 표시를 확인했을 때 카카오 분말 100%라고 적힌 것만 고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전지분유, 설탕, 합성 착향료 같은 단어가 하나라도 보인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약이 아니라 설탕물입니다. 순수 카카오 가루는 색깔이 아주 짙은 갈색을 띠며 맛을 보면 단맛은 전혀 없고 쌉싸름하면서도 깊은 풍미가 느껴집니다. 이제 재료가 준비되었다면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식사를 든든하게 하십시오. 이 커피는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 식후에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카페인과 카카오의 성분이 위산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약 30분 정도 지난 뒤가 가장 적당한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따뜻한 물에 블랙커피 한 잔을 준비합니다. 물의 온도는 너무 펄펄 끓는 물보다는 70도에서 8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카카오의 영양소를 일부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여기에 준비한 순수 카카오 가루를 넣습니다. 양은 티스푼으로 딱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욕심을 내서 밥 숟가락으로 듬뿍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카카오에는 카페인 성분이 소량 포함되어 있어서 커피와 함께 과다 섭취할 경우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잔,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이 정량을 지키는 것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가루가 뭉치지 않도록 숟가락으로 잘 저어줍니다. 처음에는 카카오 가루가 물에 잘 녹지 않고 둥둥 뜰 수 있지만 계속 저어주면 커피와 잘 섞이게 됩니다. 완성된 커피의 맛은 어떨까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카카오 특유의 쓴맛 때문에 조금 낯설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드셔보시면 커피의 구수함과 카카오의 묵직한 향이 어우러져서 아주 고급스러운 맛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마치 최고급 초콜릿을 커피와 함께 먹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만약 도저히 쓴맛 때문에 먹기가 힘들다면 꿀을 아주 조금, 티스푼 반 개 정도만 넣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설탕은 절대 넣지 마십시오. 이렇게 만든 커피를 저는 황제 커피라고 부릅니다. 왕의 힘을 되찾아주는 커피라는 뜻입니다. 이 한 잔의 커피가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위장에서 흡수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기 시작합니다. 잠들어 있던 세포들을 깨우고 좁아진 혈관 벽을 청소하며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아침에 마시는 이 한 잔은 밤새 굳어있던 몸을 깨우는 최고의 시동 스위치가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마시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황제 커피의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실천해야 할 3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이 더해져야 비로소 진정한 혈관의 기적이 완성됩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사실 커피를 마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점화 습관은 바로 햇볕을 쬐며 마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실망하셨습니까? 하지만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를 타서 어두운 실내나 식탁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드십니다. 이제부터는 따뜻한 황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베란다 창가나 집 앞 공원으로 나가십시오. 하루 딱 15분만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하며 커피를 천천히 음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햇볕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피부가 햇볕을 받으면 몸속에서 비타민 D라는 영양소가 합성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바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내는 공장의 핵심 연료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카카오를 섭취해도 연료인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남성 호르몬 공장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비뇨기과 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남성일수록 남성 호르몬 수치가 월등히 높고 발기력 또한 왕성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아침 햇볕은 우리 뇌의 시계를 재설정하여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잠을 잘 자야 잘 때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제 환자분 중 최 선생님이라는 분은 처음에 황제 커피만 드셨을 때는 효과가 더디다고 불평하셨습니다. 제가 햇볕 처방을 내려드린 후 불과 2주일 만에 그분은 활짝 웃으며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커피 들고 나가서 햇볕 쬐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기분이 상쾌해지는 건 물론이고 무엇보다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커피와 카카오가 혈관을 넓히는 도로, 공사라면 햇볕은 그 도로 위를 달릴 자동차에 강력한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점화 습관은 마신 후 걷는 것입니다. 커피를 드시고 바로 소파에 눕거나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가볍게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우리 몸의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걷기 운동을 해주면 분해된 지방이 연소되면서 온몸의 혈액 순환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걷기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여 하체에 고여있는 혈액을 위로 펌프질해 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골반 주변의 근육과 혈관이 자극된다는 점입니다. 남성의 성기능은 결국 골반으로 얼마나 많은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한 운동화 차림으로 아침 공기를 마시며 20분에서 30분 정도만 걸으십시오. 황제 커피로 확장된 혈관 사이로 신선한 혈액이 콸콸 흘러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며 걷는 것입니다. 제 환자였던 강 선생님은 50대 후반의 중소기업 사장님이셨는데 복부 비만이 심하고 혈당이 높으셨습니다. 황제 커피를 마시고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를 실천하신 지 석 달 만에 뱃살이 쏙 빠지셨습니다. 선생님, 살이 빠지니까 몸이 가벼운 건 당연하고 무엇보다 숨어있던 제 물건이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남자가 된 기분입니다. 이처럼 걷기는 비만과 성기능 저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세 번째 점화 습관은 최고의 연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황제 커피와 함께 드시면 궁합이 아주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견과류와 베리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혈관 탄력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과 아르기닌이 풍부합니다. 아르기닌은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산화질소 생성을 돕는 1등 공신입니다. 또한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관 내 찌꺼기를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황제 커피를 드실 때 호두 2알이나 아몬드 1줌을 곁들여 보십시오. 또는 점심 식사 후에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섞어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설탕이 잔뜩 묻은 견과류나 시럽에 절인 과일 통조림은 절대 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황제 커피로 혈관을 청소해 놓았는데 다시 설탕이라는 쓰레기를 들이부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당장 내일부터 실천해 봐야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의 사항은 과유불급입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카카오가 좋다고 하니 빨리 효과를 보고 싶은 마음에 밥숟가락으로 듬뿍 퍼서 넣거나 하루에 서너 잔씩 드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하루에 5번씩 진하게 타서 드시다가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떨려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카페인과 카카오의 각성 효과가 과도하게 중첩되면 교감 신경이 흥분하여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정해드린 하루 한 잔,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이라는 용량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찾아낸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황금 비율입니다. 우리 몸은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보다 적은 양이라도 매일 꾸준히 들어오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두 번째 주의 사항은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카페인 분해 능력이 다릅니다. 평소에 커피를 잘 못 드시는 분이나 심장이 약하신 분,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정량을 다 드시지 마십시오. 처음 일주일은 카카오 가루 양을 티스푼 반 숟가락 정도로 줄여서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신 후에 속이 쓰리지는 않은지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은지 꼼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만약 괜찮다면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심장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주의 사항은 끈기입니다. 이것은 마법의 물약이 아닙니다. 한 잔 마시고 나서 당장 오늘 밤에 천지가 개벽할 변화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노화되고 막히는 데는 수십 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되돌리는 데에도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 정도는 꾸준히 실천하셔야 몸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내지 마시고 딱 한 달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이불 속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변화에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이제 실제로 이 황제커피 요법을 통해 제2의 청춘을 되찾은 분들의 생생한 사례를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63살의 정 선생님은 은퇴 후 무기력증과 함께 건망증이 심해져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물건 둔 곳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닌지 몹시 불안해하셨습니다. 당연히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은 바닥이었고 부부관계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 선생님께 황제커피와 함께 매일 아침 산책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뇌 혈류를 개선하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석 달 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정 선생님의 얼굴은 몰라보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제가 아내보다 기억력이 더 좋습니다. 친구들과 바둑을 두는데 수 읽기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다들 저보고 회춘했냐고 묻습니다. 더 놀라운 건 10년 만에 아내와 잠자리를 다시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아내도 반신반의하더니 이제는 아내가 저를 더 챙겨줍니다. 뇌가 건강해지니 몸의 모든 기능이 도미노처럼 살아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인 56살의 사업가 오 선생님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오 선생님은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 때문에 발기부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돈을 버느라 건강을 돌보지 못한 대가였습니다. 우울증 약까지 드시고 계셨던 그분에게 저는 약 대신 황제커피와 견과류 섭취를 권해드렸습니다. 반년이 지난 후 정기 검진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바닥을 기던 남성 호르몬 수치가 20대 수준으로 급상승했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설레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칩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존경받는 남편이 된 것 같아 그게 제일 행복합니다. 이분들이 겪은 변화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에게 일어날 현실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의 세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회생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으로 자극만 준다면 언제든지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은 단순히 성기능만 좋게 하는 얕은 기술이 아닙니다. 혈관, 신경, 호르몬, 그리고 마음까지 남성의 활력을 결정짓는 4가지 기둥을 동시에 바로 세우는 근본적인 치유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어쩌면 생명이 달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황제커피가 단순히 남성의 자존심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무서운 질병의 공포로부터 구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의 지혜입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늘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남성의 성기는 우리 몸에서 가장 정직한 건강 신호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의학적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의 그곳으로 가는 혈관은 머리카락처럼 아주 가늘고 섬세합니다. 반면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관은 그보다 훨씬 굵고 튼튼합니다. 따라서 혈관에 기름때가 끼고 노화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좁은 골목길인 성기 주변의 혈관입니다. 즉,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단순히 정력이 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심장과 뇌로 가는 큰 고속도로에도 이미 정체 구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무서운 경고 신호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의학 논문들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발기부전 진단을 받은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향후 5년에서 10년 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질 확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유명한 심장내과 전문의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발기부전은 하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이다. 하지만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희망이 보입니다. 만약 우리가 식습관을 바꿔서 이 가장 예민한 부위의 모세혈관을 다시 뚫어줄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곧 전신의 혈관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드시는 황제 커피 한 잔은 단순히 밤 생활을 위한 정력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을 보호하고 뇌를 지키며 남은 인생을 병원 신세 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는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과 카카오의 플라보노이드는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최고의 경찰 특공대입니다. 활성산소는 혈관 벽을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녹슬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황제커피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이 활성산소를 잡아먹으면서 혈관을 튼튼하고 매끄럽게 복구해줍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니 혈압은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고 심장은 무리하게 펌프질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해지니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매일 적정량의 다크 초콜릿과 커피를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7%나 낮았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설탕과 프림이 들어간 다방 커피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혈관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순수한 블랙커피와 순도 100%의 카카오, 가루여야만 이 놀라운 치유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 배 선생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5살의 배 선생님은 고혈압과 당뇨를 오랫동안 앓고 계셨습니다. 의사로부터 혈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그분께 저는 황제 커피 요법과 식단 관리를 지도해 드렸습니다. 배 선생님은 정말 성실하게 매일 아침 황제 커피를 드시고 햇볕을 쬐며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년 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셨는데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배 선생님, 도대체 지난 7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당화 혈색소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혈관의 염증 수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배 선생님은 자랑스럽게 웃으며 황제 커피 이야기를 하셨고 1년이 지난 지금은 고혈압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지 남자 구실 좀 제대로 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요즘은 몸이 너무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의 효과가 아닐까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수많은 남성들을 괴롭혀 온 무기력과 좌절감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이 탓이 아니라 잘못된 커피 습관으로 인해 병들어버린 혈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커피와 카카오라는 자연이 준 위대한 선물의 만남 속에 기적의 열쇠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3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발기촉진제 같은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약물들은 꺼져가는 불씨에 순간적으로 기름을 들이부어 억지로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은 활활 타오를지 몰라도 결국은 장작이 다 타버리고 재만 남게 됩니다. 두통, 안면 홍조, 심장 무리 같은 부작용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황제 커피는 다릅니다. 이것은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막혀있던 아궁이를 깨끗이 청소하고 축축하게 젖은 장작을 잘 말려서 다시 불이 잘 붙도록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어떤 방법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 오랫동안 따뜻하게 비춰주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저는 그동안 진료실에서 나는 이제 끝났다며 고개를 떨구는 수많은 중년 남성들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회복 본능이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내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올바른 재료를 넣어주기만 한다면 몸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70살이든 80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아직 살아 숨쉬고 있으며 다시 건강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와 똑같이 설탕 덩어리 커피를 마시며 점점 약해지는 자신을 한탄만 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당장 마트로 달려가서 신선한 원두와 카카오 가루를 준비하는 변화의 길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직접 만든 향기로운 황제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 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따뜻한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혈관이 깨어나고 있구나. 내 몸속에 잠자던 거인이 다시 눈을 뜨고 있구나. 그 작은 커피 한 잔이 지난 수십 년간 여러분을 짓눌러 온 패배감을 씻어내고 다시 한번 힘차게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한 달 뒤 거울 앞에 선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눈빛은 살아있고 어깨는 펴져 있으며 무엇보다 아내를 바라보는 마음이 당당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왜 진작 이것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꺼져 있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계기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순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되는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아침과 뜨거운 밤,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